그 여러분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회사 다니시면서 준비하세요. 언제? 밤에 달빛 아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대학이라는 게 뭐냐, 전산학, 기계공학 뭐 이런 분류가 있잖아요. 이 분류는 언제 일어난 걸까요? 이 분류는 산업사회가 셋업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자공학자는 전자공학자의 일이 있었고 기계공학자는 기계공학자의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예요. 여기 학부생분들은 조교를 맡고 있는 석박사 형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형이 지금 전공하는 거 다른 과에서는 안 가르쳐요? 그러면 글쩍글쩍 하면서 야 옆에 기계과에서도 하고 옆에 전산과에서도 하더라. 예를 들면 AI 썸씽을 한다는 연구실이 정말 많은데 기계과에서도 AI 하는 랩이 있고요. 전자과에도 AI 하는 랩이 있고요. 전산과에도 AI 하는 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계과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 자체가 되게 우문이에요. 여러분이 기계과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기계과를 다니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 긴 인생에 4년을 기계공학도로 사는 것 뿐이고 그 4년 동안 기계공학을 여러분들이 배웠다는 거는 그냥 연습 게임이다. 공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기계공학과에 있는 과목을 통해서 맛을 좀 봤을 뿐이기 때문에 기계공학과 출신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우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네. 현문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현문으로 바꾼다면 내가 기계공학을 전공하던 전자공학을 전공하건 그건 잠깐 잊어버리시고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예를 들면 공대 나와도 요리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퓨처플레이랑 일을 하고 계신 미슐랭 원셰프 받으신 셰프님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전자공학과 출신이시거든요. 되게 공학자 마인드로 레시피를 순서대로 쓰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뭘 하고 싶으냐, 평생을 이 일을 하고 살아도 질리지 않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 뭐냐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무슨 대학을 다니고 무슨 전공을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대생 창업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산업공학과 입학 예정인데요. 대학생으로 스타트업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살찌울 수 있는데 공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창업해야 된다는 법칙은 특별히 없다. 그런데 내가 석사, 박사 정도까지 가서 특정한 기술을 굉장히 많이 쌓았다면 거기는 공식이 좀 생겨요. 어떤 식으로 이런 기술 창업을 할 것인가.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학부도 안 들어가셨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나중에 학부생 생활을 하시고 조언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일단은 이제 고등학생이시고 이제 입학을 하시니까 좀 조언을 드려보자면 새내기 배움터와 오리엔테이션을 세터. 가지 마세요. 응? 주변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잖아요. 웬만한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애들은 다 숨어 있어요. 그런가? 네. 그 이제 거기로 가야 돼요. 그 창업 동아리라든 연합 창업 뭐 그런 데 기웃거리는 거 뭐 멋쟁이 사자들처럼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 많은 애들이 빠글빠글 몰려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딴 데 가면은 공감대를 못 받으니까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로 간다. 네. 근데 좋은 동아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딱 동아리 갔을 때 뭐라도 하고 있는 애가 있나. 너무 편협한 논리입니다, 태용님. 아 근데 정말 나도 여기에 정말 한 표야.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자, 제가 발례를 들게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아시죠? 배민 엑싯에서 최고의 수혜를 받은 투자사가 보낸젤스예요. 3억을 투자했는데 3천억을 보셨어요. 1000배. 엑싯의 주인공이 보낸젤스의 강석훈 대표님이시고 강석훈 대표님과 공동대표인 분이 송인혜 대표님이에요. 강석훈 대표와 송인혜 대표와 저는 카이스트에서 같은 동아리였어요. 어떤 동아리였을까요? 창업 동아리였을까요? 아 근데 카이스트는 좀 노네인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아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네. 뭐냐면 정답은 코러스, 합창단. 합창단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저랑 강석훈 대표랑 아카펠라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꼭 창업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사람이 중요한데 저는 강석훈 대표랑 제 첫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 사람의 리더십을 합창단이라는 동아리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저는 여기다가 좀 발례를 들자면은 이 그 창업을 할 때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서울대랑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0년대, 90년대에도 창업 분위기가 약간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2011년, 12년부터 창업 동아리나 그 이제 뭐 창업 교육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는 이걸 얘기할 자격이 없어. 왜? 노인네거든. 여러분, 대학생 때는
원기옥을 모아야 되는데 원기옥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내가 행정학과를 갔는데 행정학과 그치. 가면 이제 다 공무원 행시 준비하잖아. 그렇지. 그런 애들로 맞아, 다 맞아. 둘러싸여 있으면은 맞아. 준비하기 힘들어 사람이. 자, 요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회사랑 되게 비슷한 회사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봐. 예를 들면 초창기에 직원 10명일 때 배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보면 그 중에 개발자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진짜 행정학과야. 그런데 개발자가 필요해. 그럼 공대 가서 친구를 사귀면 되죠. 우리한테는 4년이란 최소 4년이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좋은 사람들을 사귀고 그 사람들을 무기로 같이 창업을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창업할 수 있다. 그 되게 재미난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사돈 총각이라는 분이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회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인데 리스크를 가지고 창업하는 것과 기반이 잡힌 회사에 취업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질문이고 제가 요즘 어떤 답을 해도 명쾌하지 않은 아니요, 그런 전 질문. 명쾌합니다. 그래요? 전 명쾌해요. 왜냐면 우리가 도표를 그릴 수 있어요. 리스크의 크기와 리턴의 크기는 항상 비례해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면 하이 리턴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확률이 낮을 뿐이에요. 그리고 로우 리스크면 로우 리턴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제일 좋은 예는 뭔가요? 직접 창업하는 거죠. 그러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좋은 예는 그럼 공무원? 공무원. 에듀윌. 공무원 합격은 에두땡. 네. 공무원이 제일 끝판왕이고 그 다음에 그냥 직장인이겠죠. 근데 요즘에 20대 30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내가 질 수는 없어. 근데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은 못 견디겠어. 왜냐면 내가 갈려나가는 느낌이야.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30년 근무를 해도 서울 강변에 한강변에 아파트 한 채를 못 사요. 그쵸. 네, 30억이거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 리스크를 살짝만 지면서 리턴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초기 멤버로 스타트업에 조인하는 거죠. 내가 사장일 필요가 없어요. 한 4번, 20번 안쪽으로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내 재능을 펼치면 그리고 반드시 스톡 옵션을 받으셔야 되겠죠. 맞아. 이게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이에요. 지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하면 되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내 미래의 리턴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엔 존버인 거죠. 그냥 자기 즐거운 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즐거운 거 하면 되죠. 그건 정답이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내가 즐거운 것도 하면서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또 칭찬했으면 좋겠고 여러 욕망이 같이 혼재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못 골라.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걸 하나만 고를 수 있으면 나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이것만 할래. 그럼 괜찮아요. 그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와, 네, 오늘 그럴 수 있다면. 채팅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야 있고 폭발하는구나. 200명을 향해서 폭발하는구나. 네네네. 네. 자 이렇게 하시죠. 태용님이 질문을 골라주세요. 인생 꼴리는 대로. 인생 꼴리는 대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 방면으로 꼴린단 말이야. 이게 스칼라가 똑같아도 벡터가 방향이 많아요. 예, 하나만 꼴리면 상관이 없어.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질문이 많이 올라왔던 게 제가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인텔에 들어가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식적으로 부업하는 거를 회사가 허용해줘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문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문라이팅. 그러니까 밤에 달빛을 쪼이면서 우리말로 치면 이제 주경 야독 같은 거지. 그래서 문라이팅을 해도 된다. 근데 문라이팅을 할 때 문라이팅 주제가 뭐 인텔의 기밀이나 이런 거랑 엮이면 안 되니까 만약 아리까리하면 매니저랑 상담해라. 근데 기본적으로 문라이팅을 하는 거는 허용한다. 왜냐면 우리 회사는 너의 오피스 아워를 계약한 거지. 너의 밤 개인 시간까지 너의 주말까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네 시간이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이게 실리콘밸리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내 머리는 내 거잖아요. 그리고 내 머리의 일부를 빌려줘가지고 우리 직장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 머리를 소유하고 있는 척 하냐고요 기업들이. 그렇죠. 그 여러분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회사 다니시면서 준비하세요. 언제? 밤에 달빛 아래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확신이 들고 내가 뭔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충분히 시장에 반응이 온다. 그때 창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되게 회사 다니면서 창업 준비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은 거예요. 이제 뭐 아주 좋은 거예요. 뭐 회사 내에서의 어떤 뭐 유관 산업
직군이어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낮에는 회사 거, 밤에는 내 거. 네. 이게 저는 회사 업무 능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욕구불만인 상태에서 회사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하기 되게 힘들죠. 그렇지만 내 일을 밤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봉급을 주는 회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인텔에서 문라이팅을 하면서 퓨처 플레이를 준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경험자입니다. 네. 스타트업은 몇 명의 직원이 적당한가,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이거를 뭐 준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준을 숫자로 정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문라이팅을 해요. 문라이팅을 해서 뭔가 조그만 앱을 만들었어. 그럼 조회수 1000만이 넘으면, 다운로드 수 1000만이 넘으면 내 사업을 하겠다. 근데 그러면 999만 9999 돼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도 정해놓고 KPI 숫자도 정해놓고 그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게 유일한 길이지,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내가 기준을 바꿔가면서 고민하면 머리만 아픕니다. 아시아 히어로 분이 이제 같은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이미 성장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조직 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나와가지고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매우 많죠.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건 오히려 미래의 동료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있잖아.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내가 호랑이 새끼가 될 수 있는 거지.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셔서 다른 호랑이 새끼들을 모아서 호랑이 군단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스타트업에서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가정이 있다 보니까 다 때려치기가 쉽지 않다. 언제 도전을 하는 게 적당냐? 이거는 저는 아까 말한 문라이팅을 권해드려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저희 애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애 아빠가 돼 보니까 가정이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해서 되게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데,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의 길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문라이팅을 하시면서 자기 사업을 좀 준비해보고 자기가 사업에 좀 적응을 해보고, 물론 힘들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싫어해. 왜? 집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 근데 그 정도는 이겨내셔야 되고,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주위의 평가를 좀 받아보시고 확신이 생겼을 때 그만두시는 걸 전 추천해요. 아니면 그 리스크를 질 수 있는 사람과 공동 창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31살인데 컴공으로 편입을 해서 스타트업을 들어가면 이건 리스크가 큰 걸까? 컴퓨터 공학과로 간다라는 거랑 내가 독학이건 학원을 다녀서 코딩을 배운다라는 거랑 길이 좀 달라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으로 배운다는 거는 진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프로파운드한 알고리즘 레벨에서의 설계가 가능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고, 그냥 기술로서의 코딩을 잘하는 거는 굳이 대학에서 전공할 필요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코딩 잘하는 분들 중에, 뭐 CTO 하시고 이런 분들 중에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닌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실용적인 코딩을 잘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면 굳이 대학에 편입할 필요는 없다. 꼭 이제 취업이 목표면은 그 전공을 따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네이버에서 디자인을 하시는 네. 주니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니까 뭐 재밌어 보이는 네, 거예요. 디자이너에서 개발자 되신 그래서- 분들 저도 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직업학원 이런 거 가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6개월 공부해서 네이버 개발자가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코딩 관련된 플랫폼들이 되게 많아요. 뭐 멋쟁이 사자처럼 같은 플랫폼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코드잇 같은 플랫폼도 있고요. 아예 학원처럼 가르쳐주는 스파르타 코딩 스쿨이라고 보넨젤스 심사역 출신이 만든. 그래서 성인이 코딩을 전문가한테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배울 수 있는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해 보시면, 예, 뭐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생활 코딩도 있고, 네, 좋은 플랫폼들이 많고, 아니면 뭐 영어를 좀 하신다 그러면 유다시티라던가 이런 오픈 코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중학생을 만났는데 네. 딥러닝으로 무슨 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심드렁하게 유튜브요.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되던데요. 그래서 요즘은 중학생도 유튜브로 딥러닝 배우는 시대예요. 근데 내가 꼭 대학에 가야만 코딩을 배우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전공자로서 제대로 하고 싶으면 뭐 전직을 하시거나 전과를 하시거나 할 수 있다. VC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계사 자격증 필수냐?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막 VC 되려고 막 석사 하는 분들 그런 많이 것도 봤는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업에 대한 이해력. 이해력. 이 이해력 제일 있으면 중요합니다. 취업 시켜줘요? 그럼요. 그런 이 사람이 어떤 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만 합니다. 그럼 뭐 업의 본질이 뭐예요? 10년 정도 뒤에 충분히 전 지구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미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그 판단력, 그 판단력으로 실제로 행동을 해서
기준을 달성하는 회사를 찾아내고 설득해서 우리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업인 거죠. 그게 그 업의 본질인 거죠. 네. 저는 VC를 꿈꾸고 있습니다. 유정희 대표님 투자업계 종사하시면서 모르던 새로운 분야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 태도를 가지셨는지.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제가 만나는 회사들은 제가 모르는 걸 해요. 근데 제가 가질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공부하는 마음, 학생의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뭐 그게 없이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안 그러면 정말 꼰대가 되는 거죠. 내가 볼 때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하고 있는 팀이 없으면 뭐 직접 하냐 뭐 이런 거. 아니 그 직접 하고 있어요. 네. 저희 회사에 스튜디오 그룹이라고 스타트업 스튜디오라고 하죠. 직접 회사를 만드는 특공대가 있어요. 회사의 직원이 되고 싶은데 내가 회사의 리더가 되기는 부담스럽다. 저희 회사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만들거든요, 회사를. 그 만드는 회사의 멤버로 저희가 채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어떻게 연락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홈페이지에 가면 어플라이 골뱅이 퓨처플레이 메일이 있는데 그냥 그걸로 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거든요. 네. 우리 온라인 IR이나 이런 것도 한번 그것도 좋네요. 해보죠. 온라인 IR 좋네. 그 여러분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회사 다니시면서 준비하세요. 언제? 밤에 달빛 아래서